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핵에는 이거 한방, 역대급 사상 첫 훈련, 스텔스 핵 미사일, 미국의 스텔스 핵 미사일, 이제 북한 중국 큰일 나게 생겨.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짓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치욕, 굴욕, 한마디로 여적질의 5년이었지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한미일 동맹 날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 핵에는 이거 한방, 미국 스텔스 핵 미사일 SLCMN 진행자,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의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역대급 울지 자유의 방패 훈련, 사상 첫 24시간 실비행까지. 진행자, 한미 양국이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울지 자유의 방패 훈련, 일명 UFS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훈련에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제 병력과 장비가 대거 움직이는 고강도 훈련을 했다고요. 이루. 그렇습니다. 올해 UFS 훈련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와 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에 맞추어 미 강습 상륙함 박서가 F-35B 전투기와 ACV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최신 장비와 제15 해병 원정대 병력을 싣고 와서 연합 상륙 작전을 벌였고, 패트리엇 포대 생전 진지 전개 훈련은 물론 미국 MD 작전을 총괄하는 우주 미사일 방호 사령관 션 게이니 중장이 방안에 방공 부대들을 검열하는 등의 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작년보다 10회 늘어난 48회로, 여단급 훈련은 사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 늘어났는데, 한미 양측의 5개 비행단, 전투기 수백 대가 사상 처음으로 24시간 연속 출격하는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120시간 동안 전투기 출격이 2000회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 규모로 24시간 이 정도 규모로 24시간 실비행 훈련이 실시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한 군사 훈련 외에도 울지 연습 기간 중 북한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투발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민간인 대피와 대량 전 사상자 처리 훈련 등 이례적인 훈련들도 실시했습니다. UFS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기 크게 축소됐었고, 팬데믹 여파로 대부분의 훈련이 이 도상훈련으로 대체됐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강도 역시 높아지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주민 생명 나 몰라라. 북한에는 미 확장 옥제 안 듣는다는 주장. 진행자. 이번 UFS 훈련에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반영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양국이 판단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확장 옥제만으로 감당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정말 확장 억제만으로는 북핵 위협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유.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확장 옥제로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대신 보복해 준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발휘하는 핵우산에 더해 유사시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핵우산을 보조함으로써 억제력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주변 해역에 가끔 전개하는 항공모함이나 B-1B 폭격기 같은 전력이 바로 이러한 확장 억제의 재래식 억제 수단 범주에 해당하는 무기들입니다. 확장 억제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는 억제 전략입니다. 한국의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주체는 미국의 핵 보복에 의해 자신도 초토화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이러한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맞았을 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상 국가와 달리 북한은 김정은과 극소수 지도부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할 수 있으면 몇십만, 몇백만 주민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핵 보복을 가해 수백만 명을 죽이더라도 김정은을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핵무기를 한 발이라도 맞으면 사실상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현재의 확장 억제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 자산 대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나토 핵 공유에 따라 유럽 일부 국가에 보관 중인 일부 핵무기를 제외하면 모든 핵무기는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항공모함 역시 전진 배치 항모 한 척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에 모항을 두고 있고, B-1B 폭격기 같은 자산도 괌 기지에 잠시 전개되는 때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억제 자산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 어느 기지에서 폭격기가 떠서 어느 항로를 통해 몇 시간을 날아 어느 기지로 전개되는지, 미국 항공모함이 언제 어디서 출항해서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 민간인들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확장 억제 자산들은 대북 기습 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리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너무 리스크가 큰 옵션이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전술 핵 무기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옵션인 B-61 전술 핵폭탄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설득해 나토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 공유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B-61 핵폭탄은 주한미군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확장 억제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61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에서 투발하는 자유낙하식 항공폭탄입니다. 주한미군에 도입될 경우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F-16 전투기에서 운용되는데 이 기지 모두 유사시 북한의 전술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의 집중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개전 초 기지가 무력화되면 F-16을 사용한 핵 투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지 시설을 복구하고 핵폭탄을 장착한 F-16을 북한으로 날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비스텔스 항공기인 F-16으로는 북한 방공망을 극복하기 어렵고 설령 극복한다 하더라도 기습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제거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산과 군산 F-16이 지난 2019년 초기 계획대로 F-35A 스텔스 전투기로 교체됐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F-35 배치 계획을 접은 이상 B-61 주한미군 배치나 한미 전술 핵 공유는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북핵 대응 원툴 무기 SLCMN 진행자, 미국에서 전개되는 확장 억제 자산이나 한국 언론에서 최강의 핵 벙커 보스터로 부르고 있는 B-61 핵폭탄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이륙장 한국 정치인이나 고위 군인, 학자들이 모르는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무기가 정말 실제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조용히 개발이 진행 중인 무기입니다. 바로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 SLCMN이 그것입니다. 한국은 이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 SLCMN의 조기 전력화와 한반도 주변 배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모든 외교력을 다해 미국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적 기여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 SLCMN 사업은 핵무기의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사실상 사장되는 수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전략사령관인 앤서니 코튼 장군이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일 때부터 SLCMN 사업을 지지했고, 현재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 장군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 의회가 나서서 국방 수권법에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주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핵무기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몇 가지 조각 정보들을 통해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 획득 유지 담당 차관보인 월리엄 라플란테 박사가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해군의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 SLCMN 사업 전반을 총괄할 프로그램 사무국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7월에 공표된 미 해군 시스템 사령부 계약 체결 내역 중에는 2026 회계 연도까지 SLCMN 프로그램의 이 마일드스톤 A 달성을 위한 업체 지정과 관련한 정보도 확인됩니다. 마일드스톤 A는 무기 체계 도입에 앞서 도입 계획과 리스크 관리,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으로 소요가 확정된 무기 체계에 대해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7월 보고서에도 국가 핵 안보국이 진행 중인 SLCMN 탑재형 W80MOD-4 핵탄두 변형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핵탄두는 현재 개발 중인 미 공군 AGM-181 LRS-5 장거리 공중발사 핵미사일에 탑재될 예정인 핵탄두인데 2030년 이전에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W80 핵탄두는 원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탄두부에 맞게 설계된 130kg급 소형 핵탄두로 SLCMN이 이 핵탄두에 파생형을 장착한다는 것은 SLCMN 미사일이 직경 533mm 이내, 길이 7.3m 이내 규격으로 제작돼 현재 사용 중인 MK41 수직 발사기 시스템에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W80 MOD-4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질지는 공표된 바 없지만 이 핵탄두는 증폭 핵 분열 기술을 사용한 구조로 핵 융합 부스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 5킬로톤, 부스팅을 했을 경우 15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내부에 충전하는 핵물질의 양과 핵 분열 효율 설계를 조정해 위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150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면 단 한 발로도 평양 중심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인데 SLCMN 미사일이 위력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 스텔스 미사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LCMN 미사일은 공군의 LRS-5 미사일이나 이 GEM-XR을 기반으로 설계될 예정이고 이들은 모두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MK41 수직 발사관 중 스트라이크 탱스 모듈을 탑재한 모든 군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이지스 구축함이나 수중에 있는 공격 원잠 그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과 핵무기 그 자체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에 허점을 보완하려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스텔스 핵 미사일 한국 오면 북한 충격, 그러나 중국이 더 큰 악몽. 스텔스 미사일인데 강력한 핵탄두까지 실려 있다면 북한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 자산을 잘만 활용하면 북한은 물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중국에게도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루 국장님이 제안하는 보관이 있다고요? 이루 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 SLCMN이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인 것은 맞지만 미군은 이 미사일이 배치되더라도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합니다. 미 해군이 고질적인 군함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기습적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산인 공격용 핵 잠수함은 한반도 근처에 올 여력이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발사 순항 핵 미사일이라고 반드시 바다에서만 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대전은 육해공, 우주, 사이버에 구분이 없는 다영역 작전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LCMN은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경 533mm, 길이 7.3m 이내의 규격으로 제작될 것이고, MK41 스트라이크 탱스 모듈에 탑재될 수 있는 규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는 이 발사기를 육상용으로 만든 MK70 페이로드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K70 PDS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육군의 MRC, TWS라고 불리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입니다. 미 육군은 다영역 임무부대 산하에 전력화 대대를 두고 있고, 이 대대에는 MRC 1개 포대 전력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MRC 1개 포대는 MK70 PDS가 설치된 컨테이너 넉 대와 재장전 차량 1대, 사격 통제소와 지원 차량으로 구성되는데, 이 컨테이너가 바로 무역용으로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규격 컨테이너와 같은 크기입니다. 표준 규격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수송기로도 실어 나를 수 있고, 도색을 바꾸면 그 컨테이너가 미사일을 실은 컨테이너인지 일반 화물 컨테이너인지 분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MK70 PDS에 SLCMN 미사일을 장착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그 발사기가 한국에도 갈 수 있다는 뉘앙스만 풍겨도 중국과 북한은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오산과 군산, 평택 기지에는 하루에도 몇 대씩 다양한 수송기와 화물기들이 오가고 있고, 엄청난 양의 화물 컨테이너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몇 개가 스텔스 핵 미사일을 실은 미사일 발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핵 미사일 한국에 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국과 북한은 큰일 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더욱더 압박하게 되는 충격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MK70 PDS는 일반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트레일러에 실려 육상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굳이 육상이 아니더라도 미 사전 배치선이나 화물선에 실려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발사되면 스텔스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날아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지도부 대피나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대응할 수 없는 이 같은 무기의 주한 미군 배치는 말 그대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카드, 중국과 북한 김정은을 박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